자, 그렇다면 코칭의 철학 3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든지 철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코칭의 철학을 내가 잘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어야 진정한 코칭이 가능해요. 코칭이 말하기 기술이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에 코칭을 배우고 적용했을 때 제가 그렇게 기술이 뛰어났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제가 어떤 기술이 뛰어나서 혹은 대화법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저의 진정성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에는 코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제가 아이들에게 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제 마음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아유, 쟤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에 힘이 없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너를 정말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제 마음을 느낀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아니면서 엄마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시고 이것을 내면화 하시는 것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코칭 철학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모든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자, 어머님들 어떠신가요? 지금 아버님들도 지금 보고 계시죠? 선생님들도 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어떠신가요? 모든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동의하시나요?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이 주어에는 나도 포함이 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나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어떠신가요? 받아들여지시나요? 자, 이것이 받아들여지셔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믿음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는 나는 무한한 잠재력이 없어. 나는 이거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른 사람에게 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부모님들이 꼭 적용하셔야 될 건 뭐예요? 나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나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나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내 아이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세포는 어마어마해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뇌의 10%도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어. 나 저거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는 내가 그 필요한 모든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한하는 거는요. 너무나 익숙한 나의 습관인 거예요. 나는 못할 거야. 나 같은 게 뭐.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그 생각이 내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생각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나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내 아이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코칭 받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항상 잠만 자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요. 4번의 코칭을 받고요. 기적적으로 삶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도 갔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 친구가 그렇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 친구 마음 안에 이미 무한한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이런 힘이 있다는 걸 아이들이 잘 모릅니다. 왜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진심으로 믿어주셔야 돼요. 믿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믿어주세요. 나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나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내 마음에는 필요한 모든 힘들이 들어있어. 이미 다 들어있어요. 다만 내가 조금 더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외부에서 갖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다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발현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내가 성장해야 될 부분, 훈련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우리 아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네, 믿어주시는 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해답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다입니다. 해답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다. 해답은요, 우리 아이들 마음 안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교사와 부모는 아이들에게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해요. 왜요? 너는 모르잖아. 엄마가 먼저 경험해봤어. 선생님이 다 경험해봤어. 나는 정답을 알아. 네 답은 틀렸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는 순간 아이들은요, 이렇게 의지가 꺾이게 돼요. 동기가 사라지게 돼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무기력해집니다. 그 친구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잘할 수 있는데도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력이 학습이 돼버렸거든요. 이제는 아이들한테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안에 다 해답이 있어.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관점을 가져가 주시고요. 함께하는 코치로 아이들과 성장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잘 들어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워요. 아, 진짜 이 아이들 안에 해답이 다 있네. 이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설령 이 길이 잘못됐어요. 엄마는 알아. 한번 해봤어. 그래서 이렇게 둘러가는 길이어가지고 아이한테 이렇게 둘러가지 말고 바로 가자. 이게 정답이야 라고 알려줬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그 친구는요.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가더라도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모님이 알려주시니까, 선생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수동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 그 길로 갔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누구를 탓할까요? 그렇죠. 엄마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탓하게 됩니다. 내 책임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수동적으로 살아가고요. 다른 사람을 탓하게 돼요. 그런 친구들은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네, 너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니? 너 왜 그러니? 지금 나이쯤 되면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해답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정답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책임을 지게 되면요. 둘러가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엄마 말이 맞았네. 다음부터는 엄마 말을 경청해야지. 이런 걸 배울 수도 있고요. 아, 이렇게 가니까 힘들구나. 그럼 다음에 이렇게 가야지. 스스로 배우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아셨죠?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두 번째, 해답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다. 이제 세 번째 철학입니다. 함께하는 코치가 있을 때 성장할 수 있다. 함께하는 코치가 있을 때 성장할 수 있다. 네, 혼자라면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멀리 가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하는 코치가 있다면 서로 격려하고 믿어주면서 함께 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사들도 저는 다 코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코칭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책도 쓴 거거든요. 하지만 교사는요, 한 교실 안에서 20명 넘는 아이들을 만날 때 한 사람 한 사람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충분히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를 코칭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바뀌시면요. 아이들은 정말 쉽게 바뀝니다. 그런데 그 바뀌는 것이 무엇부터 바뀌어야 되냐 하면 말하는 연습, 기술 이게 바뀌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럴 때 이렇게 해라. 저럴 때 저렇게 해라. 이런 매뉴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바뀌어야 될 첫 번째 첫 단추는요. 나의 마인드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코칭은 이것이구나. 코칭은 고객을 만나서 고객이 현재 상태에서 원하는 상태로 가는 것을 함께하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코칭의 철학은 모든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구나.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우리 아이가 정말 형편없어 보여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쵸? 저거 사회생활 제대로 할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아이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존재야. 두 번째, 해답은 네 마음 안에 다 있어. 너는 어떤 걸 원해? 엄마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 번째, 함께하는 코치가 있을 때 성장할 수 있어. 너와 나는 함께 성장하는 관계야. 우리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관계야. 이렇게 내 마인드 리셋하시고요.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코칭의 핵심 스킬 하나씩 하나씩 나눌 텐데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윤코치의 마음코칭 연구소에서 함께 코칭 실습도 같이 하실 수 있고요. 아이에게 적용한 내용들 작성하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거든요. 유튜브 윤코치의 마음코칭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또 계속해서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귀한 인연 함께 이어가면서 계속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